예,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오프로입니다. 장중에 제가 시황을 드리는 게 참 오랜만인데, 뭐 긴급 시황은 아니에요. 제가 아침에도 이제 표현할 때 이제 개인적인 투심이 좀 틀린다, 틀리는 기간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저랑 같이 보시는 분들도 좀 많이 그러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솔직히 종목이 좀 물렸죠. 저희도 조금 샀던 게 지금 한 10% 이상씩 빠진 것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시장 얘기예요. 크게 큰 추세는 바뀐 게 없는데 중간 시황을 말씀드릴 게 이제 저희가 보통 중간 기본 포트로 2차 전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위에 좀 정리를 했죠. 에코프로도 한 30% 이상, 에코프로 BM도 한 50% 이상, 포스코 퓨처엠도 한 30% 이상씩 정리를 했는데 어쨌든 다 판 게 아니면은 갖고 있는 것들이 좀 빠지거나 이렇게 되면 기분은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특이해서 사실 방송을 드리는데 계속 개인 시용이 1, 2주째 틀리고 있잖아요. 2조까지 갔던 그 CFD나 SG 관련해서도 있었고 어쨌든 그게 촉발이 돼서 2주 동안 3주 내에 틀리고 있는데 거의 다 틀리긴 한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시장 분위기를 계속 저는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시장이 가장 무섭습니다. 가장 시장이 중요하고 암만 돈이 몇천억 몇 조 있더라도 시장을 못 이겨요. 시장을 못 이기고 지금 개인 어떤 신용 틀림의 거의 피날레, 저는 며칠 있으면 거의 다 틀릴 것 같은데 요 과정에 이제 투심이 가장 힘드신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온갖 별별 안 좋은 소리들, 생각들이 막 뉴스도 뜨고 심리적으로 불안하실 겁니다. 사실 2차 전지는 바뀐 게 없어요. 어닝, 성장, 추세, 정책 바뀐 거 하나도 없고 사실 좀 많이 올랐죠. 저도 사실 요번에 어떻게 보면은 위에 좀 팔았다고 해도 좀 많이 못 판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 신용이 한 20조 3천억, 4천억 정도 갔었어요. 저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으로 합쳐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한 2조까지는 아니지만 1조 한 7천억 정도 빠졌어요. 여기서 재볼 때도 더 빠져야 돼요. 요 정도 빠지면 거의 안정권이라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이게 나오는 숫자가 조금 느리잖아요. 어제 오늘 계속 틀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왔다 보는 거예요. 하루에 1200억씩 틀리는 거예요. 2000억, 3000억씩 막 틀리는 거예요. 지난 2주째 3파 틀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신용 금액이 코스피, 코스닥이 각각 10조씩 있었어요. 코스닥수 10조, 코스피도 10조인데 시총 규모는 코스피가 코스닥이 한 3배, 4배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스닥에 개인들이 신용을 많이 썼던 거예요. 2차 전지나 뭐 그런 테마 좀 많이 썼겠죠. 그런 게 이제 틀리고 있는 과정이고 조금 더 틀리면 돼요. 조금 더. 지금 이제 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틀리면 된다 보는 거고 한 2조 내외 그 정도 하면 이제 거의 마무리 될 거라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수를 말씀드릴 때 2주 전에 12630, 233740 말씀드릴 때 손꼽아 놓은 게 2480포인트 코스피, 코스닥은 이제 820포인트예요. 820포인트인데 이건 아니고 820포인트 정도 됐죠. 그 정도에서 아마 바닥을 만들어 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방금 시장이 제일 우선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 이 정도로 시정을 좀 강하게 빨리 튼다 하면 제가 드렸던 종목들이나 업종들은 다 주인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중장기로 보느냐, 뭐 단기들은 이제 단기로 보는 애들이겠지만 시장이 이렇게 되면 잘 안 받치죠. 그래 되면 약간 혼조가 되고 헷갈리셨습니다. 뭐 추세가 깨졌다 볼 수도 있고 이제 끝났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이 전체 시장이 괜찮고 특별히 바뀐 게 아직까지 없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살짝 벗어날 수도 있어요. 21선 깨졌다, 생명선 깨졌다, 끝났다, 에코프로 끝났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에코프로가 지금 워낙 많이 올랐고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또 반면에 호재나 또 재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 55만원, 60만원대 정도 에코프로 그 정도가 또 바닥을 받칠 수 있는 지지 밴드라 봅니다. 이걸 적어드린 거는 단순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야 무조건 될 거야. 이거는 뭐 왜 안 돼? 무조건 돼. 이런 낙천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름의 논리와 분석과 근거를 가지고 시장을 긍정적으로 대하자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투심이 들릴 때는 가장 힘듭니다. 가장 힘들고 온갖 안 좋은 소리들이 막 나오고 저만큼 다 못 보시기 때문에 그 시세만 보시잖아요. 빠지면 안 좋은 것 같고 올라가면 좋은 것 같고 그러는데
지금 시세 보다가 많이 틀리는 구간이고 신용이 틀리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요 구간은 같이 조금 견디시면 돼요. 예, 제가 솔직히 조금 타이밍상 저도 좀 아쉬워서 죄송한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물린 것도 가겠어요. 저 타임 기다렸다가 괜찮은 건 다시 올라갈 거니까 그걸 한 기다려 보시자고요. 코스피가 지금 더 나은 국면입니다. 시종이 워낙 과열했다 그 말씀 드렸고요. 방금 말씀드린 2480, 820포인트 대 지지선을 끊어놨습니다. 여기를 살짝 깰 수도 있지만 저는 안 깨리라 봐요. 깨지면 또 살또 급나서 틀리겠죠. 하지만 그 선에서는 지지를 받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별로 바뀐 게 별로 없어요. 자, 신용금액 과도 해소 국면을 말씀을 드렸고 조금 더 틀리면 된다 말씀드렸어요. 자, 개인 예탁금은 그때 좀 반등 주다가 신용 과열 해소 구간을 만나서 주춤거리고는 있지만 어쨌든 빠지지 않고 여전히 정시에는 자금이 있습니다. 왜?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제가 2009년, 10년, 11년 얘기를 자주 드리는데 그때도 서프라임 뒤에서 난리가 났을 때 글로벌적으로는 정시밖에 안 올랐어요. 부동산 살 돈이 안 돼요. 큰 돈은. 그냥 정시로 들어옵니다. 뭐 지금 코인이 좀 새로운 자산이지만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정시를 대체하기는 힘들다 보고 정시에서는 여전히 기대를 살려가고 재료를 찾을 겁니다. 자, 근거적으로 시장 전체로 봤을 때 대외 상태가 지금 어닝 시즌이 거의 막바지로 왔죠. 한참 하고 있는 중이고 미국 인상의 금리 인상 끝났습니다. 끝난 거는 제가 중장기적으로 호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나중에 경기가 진짜 너무 안 좋을 때 금리를 내려야 될 때 안 좋은 거지. 지금은 미국은 금리 인상을 유지를 할 거예요. 고금리를. 우리나라는 뭐 하반기 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빠진다 보고. 기대가 컸던 중국이 지금 쭉 올라와요. 제가 중국, 홍콩 증시, H지수 다 보고 있고 위안화 보고 있는데 어쨌든 끝까지 뭐 부양을 합니다. 중국은 이게 살 길이에요. 기업을 부양시키고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인구가 꺾였잖아요. 인도한테 1위를 내줬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얘들이 인해 전술을 못 쓴다는 거는 존심이 스크래치 난 거예요. 그래서 또 적극적으로 청년 실업 해결하고 우리나라처럼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 부양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기업 부양을 어떻게 해야 되죠? 정시도 올려야 되고 빅테크, 반도체, 제조업 다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늦었지만 기대보다 약간 약했지만 중국 증시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은 그냥 고만고만하고 원달러율이 그때 이제 1340원대 가다가 오늘 1320원대예요. 뭐 그저께 1310원까지 떨어졌지만 특별히 바뀐 게 없습니다. 이 정도 고점치고 또 움직이면서 정시로 봤을 때도 외국인 수급이 바뀐 게 없어요. 지금 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 이제 빨간 게 사는 거 파는 게 파는 건데 외국인들이 코스피입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피 먼저 보여드릴까? 코스피는 꾸준히 사고 있어요. 삼전 계속 사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기아차 사고 있어요. 지수는 계속 잘 받치니까 코스피가 강한 국면이고요. 대신에 코스닥은 과열 국면이었던 개인이 많이 갔던 신용이 컸던 2차전지 이런 걸 좀 팔면서 이제 겁을 주면서 신용을 틀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외국 파는 쪽이죠. 얘들이 일단 우리나라 이쪽에 핸들링 하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싸움이다. 단기로 개인이 좀 틀리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수급이 빠지지 않았다. 지금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보느냐. 계속 주요 섹터는 제가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말씀을 드리잖아요. 순수는 큰 의미 없어요. 자동차가 지금 좋죠. 자동차가 그때 현대기아차가 계속 올라가고 지금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당연히 괜찮아요. 현대차, 기아차는. 하지만 지금 저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더 가기에는 조금 부담돼요. 기술적으로. 단기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은 단기적으로 부담이고 중장기는 그냥 홀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지수를 땡기고 외국인이 좀 사고 있지만 그런 거예요. 작년 하반기 되게 안 좋았을 때 2차전지 사모았잖아요. 올해는 삼성전자를 자꾸 사면서 지수를 컨트롤합니다. 외국인들이. 하지만 중장기로 보는 것들이 얘들은요. 단기로 막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 보면서 반도체를 봐야 되는데 의외로 전자를 사고 반도체는 받치고 있지만 무겁다 그랬잖아요. 팡팡 안 치고 하죠. 갇혀 있습니다. 소부장이 좋으면 제가 반도체를 볼 텐데 HPSP나 한미반도체 같은 제가 말씀드렸던 소부장이 무조건 제일 강해요. 잘 버티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소부장들은 많이 약해요.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도체로도 시장 수급이 팡팡 못 가요. 그냥 큰 흐름만 보는 거죠. 자동차도 방금 말씀드렸고 2차전지는 지금 코스닥, 에코프로나 이쪽이 LNF도 마찬가지고 이제 신용을 꺼트리면서 단기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어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제가 LG엔솔 기준으로 하고 SK노가 지금 괜찮다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도 뭐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코스피 내에서는 그냥 움직이고 있는 거라서 아직까지는
좀 버티고 홀딩하고 조정장에 좀 휩쓸려서 좀 단기로 약하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뭐 특별히 매매할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며칠 안 좋을 때 바이오 좀 올라오죠. 셀트리온, 한미,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 바이오사,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또 짜잘한 바이오들, 조선이 좀 올라옵니다. 철강 좀 올라오는 것 같고요. 중국 시크니클인데, 제가 다 적어놨지만 얘들은 지금 주도주가 못 돼요. 예. 시장이 빠질 때 사고 오를 때 별로 못 오른다, 이런 거는 그냥 방어적 성격입니다. 예, 방어적 성격이에요. 로봇이 지금 반응 좀 주고 있죠. 로봇 잠깐 의미를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로봇이 제가 머스테브라 하고 꽤 괜찮게 봤습니다. 그죠? SPG나 레인보우 같은 건데, 이거 보시면 사이클이 좀 보이실 거예요. SPG가 사실은 어닝 시장 시작하면서 성장이나 이런 거 되게 좋잖아요, 정책도. 하지만 단기간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안 나오다 보니까 급등을 주고 한 달 동안 빠졌어요. 한 달 조금 더 빠졌죠. 조정보 또 올라오죠. 예. 이게 뭐냐면 큰 테마는 죽은 게 아니에요. 2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지 한 달째 조정 받고 있잖아요. 조금 더 지나면 또 반등 조회처럼. 로봇은 지금 원래 잘 가는 애들인데, 원래 우리가 했던 램보 볼까요? 시장이 주된 테마라 볼 수 있죠. 엄청나게 잘 가다가 한 달 반 정도 조정을 받고 남들 안 좋을 때 좀 반등을 주고 있어요. 로봇은 성장적으로 지금 대기업들 다 붙어 있고 정책도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봇은 지금 조금 바닥을 받치고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어요. 조정 거친 이후에 상승하는 이 큰 추세를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겁낼 필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지금 단기적으로 바닥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 저는 보는 거예요. 어닝 시장 약했지 않습니까? 숫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 정도 보는 거고, 나머지 시장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것들 있잖아요. 또 페라이트 테마 이런 거 다 죽었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나 아니면 지금 식품, 그다음 설탕, 대한자당 같은 거 올라갔죠. 단기적으로 좋습니다. 안 좋을 때 방어적으로 좋죠. 얘들이 계속 갈까요?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작년에 장 그렇게 안 좋았을 때 우리가 뭐 사료주나 이런 거 테마 줬지 않습니까? 그거 계속 갔습니까? 그때가 많은 거예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거니까. 지금 올라가는 얘들이 치고 갈 만한 섹터가 있느냐? 없다, 아직은. 그다음 주요 섹터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자동차로 쭉 들어가거나 반도체가 확 가거나 그럼 2차전지 줄어들 텐데 그럴 것 같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기준적인 거는 바뀐 게 아직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저희가 사고 조금 물리긴 했어요, 솔직히. 하지만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의 큰 수급,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들고 있는 종목들의 주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수급들도 같이 시장보다 시장을 못 이기잖아요. 조금 쉬고 있는 국민이라 보시고 조금 기다리시면 아까 레인보우나 SPG나 뭐 그 유로테크 같이 조정 받으면 갈 거는 또 올라와요. 그 정도 기다리시면 되고, 이구 산업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마지막에 좀 빠진다고 해서 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냥 보면 되게 무섭죠. 음봉, 야 난리 났다, 뭐 흑산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5,000원 초반까지 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파는 것들 제가 수급 계속 보면서 일일이 이제 체크를 하고 있는데, 큰 애들 파는 게 없어요. 큰 애들 별로 파는 게 없습니다. 하루 종일 돼서 10,000주 이상 거래도 5,000주 이상 거래 얘밖에 없어요. 다 개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개인들이 불안해서 팔고 겁나서 파는 물량들이고, 어쨌든 얘들이 언제든지 올릴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시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크게 의미 없이 보시고, 어쨌든 딴 거 필요 없이 개별 테마로 드린 거니까 계속 홀딩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뭐 여기서 약간 반등 주거나 받치면 또 사도 돼요. 오늘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시황을 말씀을 드렸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지루하고 조정받는 기간이지만 뭐 결국은 다 올라오시는 종목이니까 긍정적으로 좀 견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